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돈 욕심 부리다 처참하게 망한 시댁 시누이 얘기예요. 돈으로 흥하려다 된통 혼쭐 난 신혼년 이야기를 시원하게 전해드리면서 새삼 인생은 참 공평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돈줄 난 신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만난 남편과 2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남편은 비교적 자상하고 늘 제게 맞춰줬기 때문에 가정적인 사람이라 생각되어 결혼했습니다. 무엇보다 만났던 남자 중 저와 가장 잘 맞아서 많이 사랑했던 것도 한 몫을 차지했죠. 그러나 결혼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이란 건 감히 사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특히 신호가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올게. 내 말 듣고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인데 제대로 들어야지. 네, 형님. 제대로 듣고 있어요. 저한테 고급 투자 정보 알려주신 건 참 감사한데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그런지 선뜻 마음이 동하질 않네요. 남편이랑 같이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앞에 두고 생각은 무슨 생각?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배불릴 준비 다 끝마쳤다니까? 눈 뜨고 그냥 코 베일 거야? 밥상 다 차려서 입 앞에 가져다 주기까지 하는데 알아서 받아 먹어야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답답한 스타일이네?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누나는 시집도 안 가고 시모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러면서 툭 하면 저희에게 고급 정보를 건네며 투자할 것을 반강요했습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라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우가 물어본 정보가 그다지 달갑지 않았어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 생각도 중요하고요. 동생이야. 뭐 내 말이면 오케이지.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투자하라고 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남편하고 이야기해볼게요. 그래? 그럼 동생이랑 잘 이야기하고 말해줘야 돼? 알았지? 이 투자 정보 진짜 확실한 곳에서 흘려나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회 놓치는 사람이 멍청한 거니까. 신우가 정말 확실한 정보를 물어오면 모를까.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늘 형편없는 정보만 물어왔습니다. 이쯤 되면 망하는 투자 정보만 쏙쏙 집어 가져오는 게 재주다 싶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멍청하다고 하는지 답답한 제 속만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신우 이야기를 펼치며 지긋지긋한 심경을 전했어요. 자기 신우한테 투자 정보 들었지? 그거 안 그래도 누나가 연락해서 말해주더라. 오늘 자기랑 이야기하고 바로 투자금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거야? 누나가 빨리 연락 달라던데? 나한테 무조건 투자하는 쪽으로 이야기 잘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여간 성질 급해서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형님은 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데? 한두 번은 잘 피해서 거절할 수 있다 쳐도 매번 이러니까 곤란해 죽겠어. 더 이상 이러지 못하게 자기선에서 잘 막아주면 안 돼? 우린 투자 같은 거 안 한다고 아예 못 박아주면 더 좋고. 그래. 매번 누나가 자기 붙잡고 투자 타령하니까 난처하겠다. 내가 누나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형님 투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투자에 빠져 계신 거야? 혹시 투자로 돈 엄청나게 날리고 그러셨나? 그래서 그거 만회하려고 다른 사람 돈까지 넣어서 이득 보시려는 거 아니지? 전에 투자해서 조금 잃기는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 돈으로 이득 보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투자처에서 사람 연결해주면 얼마씩 보수금을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아무 곳이나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하겠어?
딱 봤을 때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한테 이러는 거겠지. 우리 잘 되라고. 그래, 뭐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겠지. 마음은 감사한데 그럼 뭐해? 알려주시는 것마다 귀신같이 다 한가인데. 우리 그곳들에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를 회사 측에서 막 뿌리겠어? 자기들만 알고 있어도 모자라는데 여기저기 뿌리면 미친 짓이지. 형님 뜻은 알겠지만 투자할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투자에 투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자기가 좀 확실히 선 그어놔줘. 그게 좋겠어. 알겠어. 내가 잘 말해볼게. 신우는 벽청호인 사람이라 제 입 아프게 싫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제 감정 상하면서까지 신우랑 맞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만 들들 볶았습니다. 확실히 신우 단속하라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좋게 둘러대며 투자 부탁을 거절했지만 신우는 역시나 안 입고게 생각하며 제게 온갖 티를 다 냈습니다. 집에서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볶아대면 누나부터 거절 못하는 착한 내 동생이 요즘 왜 이럴까? 올케, 집에서 내 동생 엄청나게 잡나 보네? 솔직히 말해봐. 올케가 투자권 거절하라고 부추겼지? 내 동생은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부추기다뇨. 저희들 생각이 같은 건데요. 형님 부탁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자고 남편과 약속한 이상 되도록 서로 지키고 살려고요. 대단한 약속 나셨네. 엄마가 보기에도 올케 저거 남편 엄청나게 잡는 것 같지?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해. 고생해서 돈 버는데 지가 원하는 데 쓰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잖아. 엄마가 며느리 단속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동생 눈칫밥만 시컬먹겠어. 그러게 말이다. 시집 와서 오냐 좋게 대해줬더니 귀한 내 아들 잡기만 하는구나. 형님 잡는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남편 잡은 적 없어요, 어머니. 저희 부부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네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자기가 부탁한 곳에 투자해주지 않자 신우는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모를 살살 꿰어서 시집살이 시키려 들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집안일에 참견하며 저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런 통에 제 결혼 생활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와중에 하루는 시댁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신우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지금 말하면 되겠네? 나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나 앞으로 사업할 거야. 뭐 사업? 누나 지금 하던 일은 어쩌고? 아이 그게 뭐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도 없잖아. 진작에 손 털었지. 당분간 조금 쉬면서 사업 준비할 거야. 신우의 말에 시모와 남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전 달랐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앞으로의 험난한 미래가 머릿속에 고스란히 그려졌어요. 형님, 갑자기 무슨 사업이에요? 그동안 계속 일하셨는데 갑자기 사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업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뭐 할지 결정은 하셨어요? 걱정이 한가득 쌓인 저는 이것저것 물으며 신우의 생각을 넣어봤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신우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업 구상이야 뭐 별거 있나? 앞으로 쉬면서 차차 구상하면 되지. 사업 그까짓 거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신우의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핑계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힐지 눈에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더욱 자세히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사업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건데 문제는 자금이야. 뭐 좀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돈으로 턱 막히게 생겼어. 뭐야? 돈도 부족한데 사업한다고 하는 거야? 대출 끼고 진행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쥐고 있어야지. 누가 그걸 몰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네 누나가 한 달에 버는 돈으로는 턱도 없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모을걸? 내 신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서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가족으로서 너희 부부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너희들 저축 많이 하잖아. 나 도와줄 여유는 있을 거 아냐. 우려하던 말이 들리고야 말았습니다. 신우는 우리에게 사업 자금을 도움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가족 모임 갖자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앙큼한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형님, 저희 그렇게 돈 많이 못 모았어요.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지금 적금 늘어놓은 건 나중에 태어날 아기 생각해서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형님 사업 자금으로 도와줄 정도로 안 될 만큼 작거든요. 그래? 내가 듣기로는 꽤 모은 것 같던데. 그럼 모아놓은 돈 쓰기 그러면 둘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와줘도 되잖아. 대출이요? 그래, 대출. 그게 뭐 받기 어렵나? 둘은 신용이 확실해서 대출받는 거 일도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드리기는 좀... 뭐야, 그래서 도와주기 싫다 이거야? 전부터 느낀 거지만 올게 참 못됐네. 모아놓은 돈 빌려주기 싫으면 대출받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뭐 그렇게 매정해?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도 아니잖아. 가족이면 서로 잘 되라고 도와줘야지. 내가 잘 되면 잊지 않고 보상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 내가 언제까지 변면치 못한 일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 내 나이도 있고 이참에 그냥 내 사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면 되겠네. 내 사업 잘 돼서 대박 터지면 둘한테도 좋은 거 알지? 신우는 또 그놈의 투자 타령하며 계속해서 돈 좀 보태달라고 우리 부부를 꾀었습니다. 형님, 그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요. 우리가 대출까지 해서 형님 도와드렸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다음은 어쩌시려고요?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대출해서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야? 올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내 사업 초치는 거야?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고. 말이 씨가 된다는데 재수없게 그런 말은 조심해야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얼마나 도와주기 싫어서 그딴 소리나 내뱉어. 속이 아주 훤히 보인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형님의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저희로서는 단지 형님 하나 믿고 대출까지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게 말은 내가 믿음지 않다는 소리잖아. 가족끼리 서로 믿음 주고 응원해줘도 모자라는데 믿음지 않다는 소리나 듣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이야. 다 때려치우고 그냥 확 죽어야지 뭐. 옳게는 경우의 수 많이 생각해서 참 좋겠다 좋겠어. 형님, 그게 아니고 너는 왜 시작도 하기 전에 네 신우기를 죽이냐? 그 돈 좀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게 뭐 대수라고. 가족끼리 돈돈하면서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야. 대출해서 빌려주기 싫으면 너희가 모은 돈이라도 보태주든가. 가족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게 힘 보태주는 거지. 재수없는 소리나 늘어놓냐? 시끄럽고 너희들 알아서 네 신우 좀 도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우 모른 척했다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시모는 나이든 신우를 두둔하며 우리 부부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신우의 폭탄 발언으로 식사 자리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어요. 졸지에 저는 신우를 도와주지 않는 매몰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도와주고 싶다고?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가 대출받는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러는 거 이해하는데 솔직히 가족이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맞잖아. 우리 누나 그 나이 먹도록 힘들게 지낸 거 내가 다 아는데 솔직히 도와줄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도와주고 싶어.
그동안 투자 부탁도 못 들어줘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동생으로서 힘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가족끼리 어려울 때 힘 보태주는 거 누구는 몰라? 나도 아는데 그것도 능력 있는 선에서 가능한 거야. 우리가 코가 석자인데 무슨 힘을 보태? 무리하면서까지 힘 보태주는 게 정말 최선이냐고. 누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은 안중에도 없니? 나중에 형님 사업 그르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수습하라고? 자기 성격상 형님한테 대신 갚으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어?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야.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그래? 당장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 휘면서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애 낳고 키우냐고. 자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벌써 걱적거리 않고 있을 필요 없잖아. 벌써라니.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일이 틀어졌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도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 자기 나중에 대출금 우리가 다 떠안으면 형님이랑 사이 어색해지는 건 생각 안 하니? 왜 이렇게 다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고. 마냥 나를 나쁘게 보고 말하는데 나는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난 그건 나중에 생각할래. 우선은 하나뿐인 우리 누나 도와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그게 가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번 일은 자기 뜻에 따라주기 힘들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늘 제 의견을 따라주던 남편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잦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선 더 대화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으니 서로 조금만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의 여행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하고 여행 간다고? 오랜만에 엄마랑 아빠랑 제대로 콧바람 쐬고 좋겠네. 콧바람은 무슨. 맨날 붙어있는 네 아빠랑 가서 무슨 재미겠니? 너도 없이. 구두쇠인 네 아빠가 제대로 여행이나 즐기겠어? 보나마나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올 게 뻔하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너도 같이 가는 게 어떠니? 괜찮으면 장서방도 같이 가고. 우리? 같이 여행 가자는 엄마의 제안은 참 솔깃했습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라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기분 전환 겸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 구이는 아마 일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 그이 어려우면 나라도 갈게. 참, 여행 날이 언제라고?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장서방 안 되면 너라도 와. 다음 주 주말이야. 다음 주 주말? 이거 어쩌지? 나 그 주에 계약건으로 출장 가거든. 여행 다른 날 가면 안 돼? 안 돼. 네 아빠 회사에서 그동안 일 잘했다고 보내주는 여행이라 이미 날짜 다 정해놓고 예약까지 해놨어. 그 출장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가야 해. 에이, 나도 오랜만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 껴서 콧바람 좀 쐬고 올까 했더니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다음에 가는 거로 하고 엄마랑 아빠 두 분이 오붓하게 즐기고 오셔. 모처럼 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두 분이 재미있게 여행 다녀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부모님께서 여행 간다는 날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여전히 냉전을 유지하며 지냈어요. 부모님은 여행에 출발하기 전 잘 다녀오겠다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출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한숨 쉬게 하는데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어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거기 어때? 엄청 좋은 호텔이라며? 사진 찍어서 좀 보여줘봐. 나도 구경하게. 여보세요? 이순희 씨 따님분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당연히 엄마인 줄 알고 반갑게 전화를 받은 저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구신데 저희 엄마 번호로 전화하신 거죠? 여기 병원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서 따님분께 연락드렸어요. 얼른 이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이요?
세상에, 이런 날벼락도 있을까요?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연락한 부모님이 왜 병원에 계신 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해서 병원까지 간 건지 모를 정도로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한 다음 부랴부랴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보이지 않고 흰 천이 덮인 침대에 적혀진 엄마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로 향했고 덮인 천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엄마!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엄마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피범벅이 된 채 두 눈을 감고 있는 엄마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몇 시간 뒤에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어? 괜찮아? 일어나 보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운전함에 여행을 즐기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핸들이 틀어졌고 마주 보고 있던 반대편 차와 그대로 충돌하면서 부모님이 크게 다치셨어요. 주변 행인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엄마는 크게 다친 탓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미한 정신으로 울며 불며 엄마의 장례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저 대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부고 연락을 돌렸고 저는 반정신 나간 상태로 엄마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올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기분 좋게 간 여행길에 사고당해서 돌아가시고 어쩌면 좋아. 오셨어요? 사돈도 그렇고 사부인 일은 참 안 됐구나. 상심이 크겠지만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야 가는 안싸돈 마음도 편하지. 남편에게 연락받았는지 시모와 신우가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정신없는 저를 붙잡고 주저리 떠들며 부모님 이야기를 떠들어댔어요.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자 시모는 지금 정신 없을 테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하나둘 오는 조문객을 대신 맞이했습니다. 마음도 몸도 참 힘들었지만 저도 찾아오신 조문객을 맞이하며 엄마의 장례를 문제없이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조문객들이 내는 돈 봉투를 유심히 살펴보고 부조장부를 눈여겨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우의 모습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남편과 시모와 따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대체 나 모르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싶어서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신우의 시커먼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새벽 늦은 시간 조용히 앉아서 늦은 저녁을 겨우 몇 술 뜨는데 신우가 눈치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조문객들이 낸 부조금 어떻게 할 거야? 대강 보니까 돈이 꽤 모였던데 설마 올케 혼자 다 가지려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아니, 혹시나 올케 혼자 다 가지려는 생각인가 싶어서. 내가 대강 장부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더라? 그 돈에서 장례 비용 다 제외해도 2,000원 되겠어. 우리 엄마랑 내 지인들도 많이 다녀갔으니까 우리 지인들이 낸 부조금은 엄마랑 내가 갖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듣자 하니 신우의 속셈은 조문객들이 낸 부조금을 갖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올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핀 거였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사람 질리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지금 저희 엄마 장례도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건 차차 이야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벌써 그러시니 조금 불쾌하네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형님 지인분들이 낸 부조금은 조금도 관심 없으니 가져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그 푼돈 좀 챙기겠다고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지만 엄마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올케, 지금 상당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말이 좀 그렇다.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내 권리를 내가 찾겠다는데 잘못이야?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말에 뼈 잔뜩 실어서 말하네? 누가 보면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인 줄 알겠어.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안 써던 보험은 드러났지? 올케 같은 것 없어도 안 써더니 스스로 든 보험 있을 거 아니야. 보험은 왜요? 그 보험금도 미리미리 정리해놔야지. 올케는 정신 없을 테니까 우리가 대신 사망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 받을게. 안 그래도 올케 힘든데 우리가 대신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어? 세상에 이런 시댁 식구들이 어디 있어 그래? 올케 정말 복 받은 거야. 그런데 안 싸도 보험금은 얼마 정도 나오려나? 아무래도 꽤 나오겠지? 올케, 뜻하지 않게 목돈 생겼는데 보험금 어떻게 할 거야? 딱히 생각한 거 있으면 그 보험금으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어때? 알다시피 우리 엄마 집이 조금 좁잖아. 나랑 둘이 생활하기 어려운데 보험금 두둑하게 받으면 그걸로 집 좀 이사시켜줘. 아니면 나 사업하는 돈으로 보태줘도 되고. 그래. 여기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다만 미리미리 이야기 맞춰놓는다고 나쁜 것 없다. 집 이사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네 신우 도와주는 것도 좋을 듯하구나. 어떠니? 어차피 너의 모아놓은 돈은 도와주나 대출받아서 도와주나 하나뿐인 신우 도와줘야 하는 거는 변함없는데 괜히 은행에서 돈 빌려서 도와주는 것보다 목돈 생긴 거로 도와주는 게 낫지. 그걸로 네 신우 좀 도와줘라. 그래 자기야. 우리 적금 들은 돈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태주기 그렇잖아. 그렇다고 대출받는 건 달가워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보험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장모님이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앞길도 생각해야지. 어쩌면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다른 데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해하실 거고. 맞아, 맞아. 그 보험을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지. 어때? 올게도 괜찮지? 괜히 대출받아서 도와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마음 편하잖아. 그런데 보험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려나? 1억은 안 되겠지. 그 정도 되면 좋을 텐데. 올케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미리 알아봐줘.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나도 사업 구상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지독한 악몽을 말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상당한 사람에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장례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 속 채울 생각만 하니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신우의 생각에 동조하니까 배신감이 몰아쳤습니다. 지금 제 신경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신우 말에 맞장구 치니까 이 거지 같은 시댁 인간들 더는 상종하기 싫어졌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일어나서 부조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10,000원권과 50,000원권을 집어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신우 얼굴에 돈을 던져버렸어요. 그놈의 돈, 돈, 돈! 네가 그렇게 환장하는 돈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꺼져. 몇 명 안 온 네 지인이 낸 돈 가지고 여기서 얼른 꺼지라고. 올케!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넌 뭐 하는 짓인데? 네가 원하는 게 돈 아니야? 나 어제 하나뿐인 우리 엄마 잃었어. 그럼 나한테 돈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돈에 미쳐도 상황 파악 못하니? 엄마 있고 힘든 나한테 부조금이며 보험금이여 네 뱃속 채울 말만 늘어놓는 게 사람 새끼야? 그 나이 먹도록 네 앞가림 하나 못하면 사업할 궁리 말고 그냥 가만히 쭈그려 있어. 주제도 안 되는 게 남들 하는 사업 따라한다고 설치지 말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는 개소리 짓거리면서 능력 없는 네 상황 합리화하지 말라고. 동생네 부부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도와달란 소리 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니? 나 같으면 얼굴 다 화끈거려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겠다.
사업한다는 게 정확한 사업 구상은 없고 그저 헛꿈만 꾸고 있으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 뭐 사업? 사업은 뭐 개나 소나 다 아는 줄 아니? 너 같은 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장담하는데 넌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 같은 거 못해. 무조건 망한다는 거에 내 손모가지라도 걸 수 있어. 난 이렇게 네 주제를 잘 아는데 넌 어쩜 네 주제를 하나도 모르냐? 내가 불행해서 네 조문객 준 부조금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꺼져. 우리 엄마 장례식장 더럽히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얼른 꺼지라고 이 미친년아. 기어이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편히 가실 수 있게 되도록 꾹 참으려 했는데 이 망할 신우년이 제 이성을 잃게 했어요. 저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신우년을 쏘아보면서 있는 힘껏 악다구니를 내뱉어냈습니다. 우리 아빠까지 의식 없이 쓰러져 계시니 제가 퍽 만만했나 봐요. 어디 사돈 상갓집 와서 그딴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과 목소리로 대응하니 신우년과 시모는 놀랐는지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적을 깬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난데없이 제 뺨을 내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풀썩 주저앉았고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지금 우리 누나한테 말 다 했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우리 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네가 우리 누나 한 번 안 도와주고 매정하게 굴어도 다 이해하고 뜻 따라줬어. 내가 그렇게 양보했으면 너도 어느 정도 양보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돈에 환장한 사람은 우리 누나가 아니고 바로 너야. 솔직히 말해서 누나 도와줄 돈이 아까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그 누나의 그 동생인지 남편 새끼의 입에서도 담을 수 없는 개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급소를 한 대 치고 똑같이 뺨을 쳤어요. 감히 날 때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 더럽힌 죗값이야. 네 누나도 미쳤지만 역시 너도 한통속이구나. 둘 다 상황 파악 못하는 건 똑같아. 그래, 네 누나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실컷 도와. 그래봤자 네 주머니에서 뭐 나올 게 있겠어?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 주제. 앞뒤 분간 안 하고 누굴 도와? 네 처지나 생각해 이 미친놈아. 돈 하나 없는 것들이 누구 등에 빨대를 꽂아서 피 빨아먹으려고 달려들어? 너도 필요 없으니까 거지 같은 네 가족 데리고 당장 꺼져. 너랑도 끝이니까. 뭐? 끝? 너 진짜 이럴래? 뭐 잘한 게 있다고. 남편 새끼는 씩씩거리며 제게 달려들었고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남편을 뜯어말렸어요. 그리고 제 손님들이 제 옆에 서서 남편과 시모 신우를 같이 욕해줬습니다. 뒤늦게 열받은 신우가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난동을 피우길래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어요. 결국 시끄럽게 소란 피운 남편 새끼와 신우녀는 경찰들의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시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따라 나갔고요. 한 차례 큰 소란이 지나가고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니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저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힘든 마음은 더욱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납골당 모시는 순간까지 겨우 정신 붙들고 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돌아와 못 잤던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자마자 시댁 인간들을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겨우 돈 때문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봐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나도 못 참지. 그래, 이혼해. 그런데 너무 분해서 그냥 좋게 이혼은 못 해주겠다.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보험금 반 떼어줘.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접수하고 집으로 이혼장 보내니까 남편 새끼 득달같이 전화해서 또 개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고 이 상황을 변호사에게 말하니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길 자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남편 새끼를 상대로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자신 있던 변호사의 말대로 남편 새끼는 받는 것 하나 없이 이혼당했어요. 신혼집은 처분했고 처분한 돈으로 은행빚 다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안 돼요. 남편과 반반 나눴고요. 우리 엄마 보험금은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건진 거 없는 남편 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게 법원에 먹히지 않았죠. 저는 의식 없는 아빠를 간호하며 엄마가 남긴 보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서 죽어라 공부하고 준비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제 사업은 날로 성장해갔고 아빠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낯짝도 좋은지 전 남편 새끼가 병원으로 절 찾아왔어요. 자기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자기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들어줘. 1년 만에 본 남편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행색이 초라한 거짓골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병실에 들어와 무릎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자기 말이 맞았어. 우리 누나한테 사업자금 마련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자기 말 안 듣고 이혼해서 이렇게 벌 받았나 봐.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쫄딱 망했어, 자기야. 자기랑 이혼하고 누나가 우리 집안 살려본다길래 대출받아서 같이 사업했거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누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누나 인연이 나한테 사기친 거였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사업자금 받아서 들고 날랐다?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자기 말 듣고 대출만 안 받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오랜만에 찾아온 남편은 지난 시간을 주저리 이야기하며 하소연했습니다. 돈에 환장한 신우녀는 다른 사람 돈 해먹은 것도 부족해서 동생 돈까지 해먹고 날랐어요. 직장도 관두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할 꿈에 부풀어 있던 남편은 한순간에 거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고생하다가 우연히 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신우녀는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후 해외로 튀려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난 1년을 알게 되니 헛웃음만 나왔어요. 거봐, 내가 네 누나 사업 절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이 다 맞았어. 동생 뒤통수 친 년은 내 누나도 아니야. 앞으로 절대 볼 일 없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우연히 자기 소식 들었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염치가 없어서 찾아오지 못했어. 그런데 장인어른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축하할 겸 겸사겸사 찾아온 거야. 자기는 아직 나 밉지? 용서 안 된 거지? 아니, 안 미워. 정말? 그럼 나 용서한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잘해보자고 하면 우리 합칠 수 있는 거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자기는 다시 나 받아줄 줄 알았다니까? 자기야,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할 가치 없는 만큼 미개한 존재니까 뒤늦게 사랑 구걸하며 궁상 떨지 마. 건강상 아빠는 널 안 보는 게 낫지 싶어. 그러니까 그만 가줄래? 저기요. 잠시만. 내가 기다릴게. 자기가 날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래? 우리 다시 합치면 나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할게. 다시는 내 주장 내세우지 않고 자기 뜻 다 따를게. 우리 엄마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나는 상관없어. 기다리고 말고는 네 자유인데 괜한 헛수고일 거야. 난 너랑 잘해볼 만큼 눈꼽만큼도 없거든? 나 사업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들었지? 전보다 능력 있으신 돌싱을 다른 남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니? 너보다 더 좋은 남자들도 나랑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네가 감히 나랑 합칠 생각을 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100년이든 1000년이든 얼마든지 기다리시고요. 혼자서 열심히 헛물 켜세요. 나는 사업 더 번창해서 좋은 남자 만나 보란듯이 잘 살 거니까. 궁상맞은 전 남편은 눈물 콧물 쥐어짜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지만 말이죠. 징글맞게 떨어질 생각을 안 해서 결국 병원 관계자분께 도움을 요청했고
경비업체 손에 질질 끌려서 나갔어요. 끝까지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런다고 다시 합칠 제가 아니죠. 비록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난 아빠와 앞으로 의지하며 지낼까 합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일으킨 사업도 보란듯이 잘 해낼 거예요. 물론 전 남편 새끼보다 훨씬 좋은 놈 만나서 재혼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